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일이 더는 없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만 법에 구멍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런지 오원석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19년 4월 한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태규 씨. 현장엔 안전설비조차 없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발주로 건설사가 하청업체를 통해 짓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소장과 현장 책임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발주처인 반도체 업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발주처가 공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상 발주처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사 기한이랑 공사 비용 다 발주처가 정하는데 왜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보안입법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 초안에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단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공법을 주문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공기 단축이나 위험공법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발주처를 반드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서 또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원청업체 경영자나 사업주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청업체가 안전이나 보건 책임자를 따로 두면 CEO 대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의 경영자나 사업주가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한 원래의 취지와 달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호하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원청의 최고 경영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애초부터 주장을 했지만 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후퇴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실제 건설, 자동차, 철강 분야 대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설비 개선에 투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